팟캐비 채널에서 수학 과외 동영상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과외 선생님한테서 들어야 하는 문제풀이를 설명합니다. 유튜브에 수학 동영상들은 이미 많습니다. 여기 과외 내용의 특징은 풀이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풀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이러저러하게 목적지를 찾아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면 길 주변의 지도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a제곱. 요거는 경험이 필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게 좀 꼬여 있는 문제인데, 힌트는 요겁니다. 패턴 인식의 힌트. 이게 4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가 있죠. 이 방식을 써보겠습니다. a 4제곱 빼기 13a제곱 더하기 4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a 4제곱 빼기 4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4죠. 4가 돼야지 긋업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긋업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남습니까? 9가 남겠네요. 9a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긋업제곱으로 만들어요.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3의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더하기 빼기 안 되겠어요. 그러면 a제곱 빼기 2 더하기 3a,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2 빼기 3a,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a 순서대로 더하기 3a 빼기 2 a제곱 빼기 3a 빼기 2,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익숙해지면 요런 유형의 문제가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유형은 외우는 거예요. 왜 외우냐?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긋업제곱 더하기 빼기 형식으로 요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요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공식을 적용해 주는 요 유형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뭐 공학적으로 얼마나 나중에 쓸모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자주 나오니까 요런 유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앞에 문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a 4제곱 요거를 이제 나누어야 되겠네요. 더하기 빼기로. 그래서 빼기 2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빼기 4a제곱 b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에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a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ab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b,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빼기 b제곱 a제곱 빼기 ab 빼기 b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중요하긴 하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요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 a제곱,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요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뭐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한 박자, 반 박자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만 친숙해지면 이 문제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 이런 거죠. a 4제곱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2a제곱 b제곱을 하고 b의 4제곱을 하고 빼기 a제곱 b제곱이 들어가서 요 대목 더하기 빼기가 겹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대목만 조금 헷갈리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a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ab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ab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형만 더 생각해 주면 이런 문제, 이런 유형 문제의 대략이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게 갑자기 어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아는 인수분해 공식 어떤 걸 갖다 대도 금방 뭐가 안 맞아 떨어져요. 특히 복잡한 공식. 이래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쉬운 방식부터 차근차근히 적용해야 됩니다. 쉬운 방식이 뭐냐? 같은 걸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a제곱 요거에서 같은 걸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올 테고 이건 묶어낼 게 없네요. 그러면 괄호를 묶어보는 겁니다. 같은 게 나왔죠? 그럼 아싸 되는 거예요. 아싸. 아싸 이건 쉽다. 그래서 a제곱 a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b 그러면은 a제곱 빼기 1 a 더하기 b 그럼 다시 이게 이제 더하기 빼기 식이니까 a 빼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쉬운 방식이 있고 어려운 방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쉬운 방식부터 적용해 봐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풀기 위한 쉬운 방식과 어려운 방식들을 순서대로 조금 익숙해지는 게 낫습니다. 쉬운 방식을 적용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어려운 방식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쉬운 방식은 적용할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어려운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려운 방식만 적용하다가 보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쉬운 방식으로 하는 거였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풀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 정리하고 곱셈 공식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등등. 그래서 이런 풀이를 보고 남들은 다 금방금방 잘하는데 나만 왜 금방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학생들 그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공부하는 방법 뭐 저처럼 평범한 학생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 번에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점점 빨리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쫙 보면 A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기를 묶고 여기로 묶고 해가지고 같이 묶을 수 있는 걸 묶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a 더하기 3p,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p를 중심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p 제곱 빼기 q 제곱.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a 더하기 3p, 그 다음에 3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p 제곱 빼기 q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3p 하고 뭐 p 제곱 q 제곱, 아니면 뭐 이게 안 되면 요거는 p 하고 p 빼기 q, 요거는 p 더하기 q,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1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1 들어가고, 그래서 요 곱하고 요 곱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해보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a가 있는데 여기에는 a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거는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안 나온다는 게 분명한데 여기엔 a가 있고 여기엔 a가 없으니까 잘 모를 때는 열심히 해보게 됩니다. 해보다가 잘 안되면 아 여기 a가 있고 여기는 a가 없어서 안되는구나, 답이 나와요. 이 시행착오를 안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천재적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학생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한 번쯤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이 안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된다는 걸 알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거들 중에서 묶어낼 수 있는 걸 묶어내 가지고 그 다음 수가 보이는지 한번 보는 거죠. 잘 안되면 요걸 기억해서 요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찾아내 보는 거죠.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 p는 a는 세제곱까지 있고 p는 2제곱 p 세제곱까지 있죠. q만 제곱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q가 제일 차수가 낮으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q가 제일 차수가 낮은 거, 요거를 이제 먼저 앞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p q의 제곱, 그 다음에 q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빼기 q제곱 a, 그 다음에는 q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a 세제곱 그 다음에 3p a제곱, 그 다음에 요거니까 더하기 3p의 제곱 a, 그 다음에 요거니까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래서 q제곱으로 묶어냈으니 이왕 묶어낸 거 q제곱으로 묶어봅니다. 그래서 빼기 p 빼기 a죠. 그래서 더하기 a q의 제곱. 그 다음에는 요걸 차분하게 보는 거죠. 요걸 보면 공식에 잘 맞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쉬워집니다. 즉
Q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쉬워 보인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으로 쭉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요대로 쭉 갔더니 그 다음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향이 보이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P의 세제곱을 하는 거죠. 이제 A 더하기 P로 묶어내면 A 더하기 P 묶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Q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분이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을 하죠. A 더하기 P 나오고,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더하기 P의 제곱을 쓰고 Q의 제곱을 한 번 더 써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P 빼기 Q, A 더하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풀이 방법만 보면, 내가 이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 어떻게 생각해내?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외웁니다. 외우고 나면은 여전히 불안감이 남죠. 불안감. 이 불안감이 뭐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안 나오고 다른 문제가 나올 텐데,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즉 내가 풀이를 안 외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식을 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불안감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보고 풀이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색하는 방식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죠. 인수분해에 대한 초급자 수학 과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